국민의힘이 1박 2일 연찬회를 마무리하고 가짜뉴스 등의 선동 정치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원활히 뒷받침하기로 의원 모두가 결의했습니다. 민주당도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권력형 게이트 진상을 묻고 퇴행의 시대를 마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염수로 인한 국민 안전 비상사태도 선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야당은 내일 안건조정위를 한 차례 더 연기,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이번 주 중 전체 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국민의힘 연찬회를 찾은 윤 대통령의 전 정부 비판과 이념을 강조한 작심 발언의 의미를 짚어보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신경전이 가열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나란히 국회를 떠났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와 총선 전략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야당에 맞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여 명의 당 국회의원과 장차관이 머리를 맞댄 국민의힘 연찬회. 국민의힘은 1박 2일간 치열한 토론을 거쳐 연금, 노동, 교육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추진과 총선 승리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민생 입법과 예산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고 당정 결속을 강화해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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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가 국민들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며 야당 선동 정치에는 적극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신 정쟁은 지양하고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춰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발목 잡기에 맞설 수단은 오직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는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민심을 받드는 데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강력 대응 방침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후쿠시마와 전 정부 그리고 야당을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윤재욱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기국회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찬회 마지막 일정으로 인천 한 횟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찬회에서 의결한 결의문을 바탕으로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 준비에 본격 착수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기국회와 총선 전략 논의를 위한 1박 2일간의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하고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퇴행에 맞서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유능한 민생정당의 모습으로 단합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내걸고 총선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앞서 민생체험 7대 입법과제를 발표한 민주당은 상임위 분임 토의를 마치고 정기국회 전략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결의문에서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민생을 채우고 국민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민 안전 이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고 국민의 삶이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팀 플레이로 집중력을 높이고 그것이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이구나, 민주당에게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는.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총력 대응하며 특별안전조치4법을 즉각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묻지마 흉악범죄와 재난 대응에 나서고 고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잼버리 파행 등 8개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당 독식 체제를 완화하는 선거법 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의 비리 의혹이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자체 평가한 민주당은 정치윤리 개선과 자기개혁도 약속했습니다. 한편 비공개 회의에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찬반 의견이 오간 동시에 이 대표 사퇴론도 일부 언급됐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대의원제 개편 등 혁신안 내용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들은 정기국회와 총선 승리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민생에 집중하고 정권에 맞서기 위해 단결하자는 의견이 줄을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오늘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조광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미선정 지역 5곳 정도를 추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확정된 인선안은 오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됩니다. 한편 지난 24일 조광특위 회의를 통해 전국 36개 사고당협 중 10곳이 확정 의결됐으며 추가 공모는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소환 날짜를 놓고 이 대표와 검찰의 신경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다음 달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11일과 15일 사이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검찰은 곧바로 다음 달 4일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이달 24일 또는 26일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최근 불거진 이념 논쟁 이슈를 좀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대통령이 참석해서 직접 이념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발언을 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먼저 그 홍범도 장군 논란이 왜 불거졌는지 그 시작점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그 국방부의 그 정책인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은 사실 국방부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육군사관학교였는데요. 네. 이 홍범도 장군 등 이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이 육사로부터 철거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이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와 육사 측은 일단 홍범도 장군의 이 흉상만 이전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국방부의 설명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이 있고, 그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 사관생도의 교육의 상징인 건물인 이 육사 충무관 중앙현관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홍범도 장군이 이 자유시 참변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은 있습니다. 이 1921년 6월에 자유시에서 무장 해제를 거부한 독립군이 공격을 당했었는데, 당시 홍범도 장군은 순순히 무장 해제를 하는 편에 섰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만주로 돌아간 김좌진, 이범석 장군 등과는 다른 길을 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는 이 육사가 아니라 독립기념관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이 핵심 관계자발 단독 보도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한 발 더 보태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이전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홍범도의 이름이 명명된 이 잠수함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이름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라는 게 현재 국방부의 계획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지나친 편가르기다,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도 이제 같은 발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 또
그 굉장한 편가르기다 이런 이제 비판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또 그 비판의 목소리도 역시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더 팩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맞지만 1943년도에 숨졌고요. 이는 북한 공산당이 출범하기 전이고 광복하기도 전입니다. 네. 때문에 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것을 놓고 이 홍범도 장군이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이기도 한 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무장 독립운동가를 육사로 모신 이유는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 홍범도 장군의 활동은 오직 조국의 독립이었을 뿐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 훈장을 수여한 점도 국방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근거로 등장을 합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무리한 쟁점하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무장 독립 운동에 나섰던 사람들 간에 크고 작은 알력이 있었을 망정 이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여건이 잘하는 백지화를 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육사라는 곳은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기관에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지 홍범도 장군이 독립에 기여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철거가 아니라 이전이라며 이 소련도 6.25 전쟁에 책임이 있지 않냐 이에 대해서 너무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이제 재정비를 하는 이제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연찬회, 민주당은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국민의힘 연찬회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당정의 연찬회였습니다. 109명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또 장관급 국무위원 22명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연금과 노동, 교육 3대 개혁과 또 핵심 이 국정 과제에 대해서 당정이 힘을 모아 강도 높게 추진을 해 나가고 또 당의 입장에서 내년 총선 선거를 대비해서 여러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자꾸 협치를 얘기하는데 새가 날아갈 수 있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칠 수 있어야만 한다며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과학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쓴소리도 이어졌는데요.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에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국민 통합 주제로 강연을 한 이 김병준 정경련 고문은 윤 대통령은 엄석대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매를 들지만 학생에게 자유를 부하는 소설 속의 선생님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윤심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쓴소리도 했습니다. 수도권 위기론도 당연히 화두에 올랐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연찬회에서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3고초려가 아니라 10고초려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국정에서는 야당에 끌려가지 않고 마이웨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국회의원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했던 자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엄석대가 이제 또 한 번 등장한 게 또 이제 많은 이슈가 됐네요. 그 반면 민주당이 오늘 결의문 첫 문장에서 퇴행의 시대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정책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할 것임을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워크숍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민주당이 워크숍의 결과물로 낸 이 결의문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결의문의 첫 문장은 이번 윤석열 정부를 퇴행의 시대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곧바로 이 검찰고공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고 있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이 삼권 분립을 위협한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맹 비판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 이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권력의 사유화를 하고 있다라는 지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정기국회에서도 문제 제기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8가지 과제를 제안하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뿐만 아니라 묻지마 범죄 등 이 민생에도 앞장서는 당이 되겠다는 점도 어필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도 결국 총선을 앞둔 당파 간 입장 차이는 조금 드러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워크숍 자리를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우리 168분의 국회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단합을 강조를 했지만요. 이 전날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자유토론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친이낙연계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심청전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심청이가 되어야 된다, 희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워크숍이 비교적 예상보다는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 워크숍 밖에서 비명계 의원인 이상민 의원과 친명계인 정청래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각각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민주당도 국민의힘처럼 이 총선을 앞두고 승리 전략을 고민하고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 공이 이제 1박 2일간의 이제 워크숍 이제 연찬회에서 뭐 이제 고전 현대 소설의 주인공들이 각각 또 이제 언급이 된 공통점도 있었네요. 오늘 이슈픽은 서원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야당 주도로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는데요. 안건조정위는 내일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심의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특별법 제정과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대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 4당 주도로 신석 처리한 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후 별다른 법안 심의가 시작되지 않자 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 주도로 지난 23일 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진상규명에 주안점을 두고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피해자 인정 범위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문에서 인정하는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 좀비속과 형제 자매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가족이 없을 경우 삼촌인의 혈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촌인의 혈족도 이렇게 확대된 거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안 계실 경우만 삼촌인의 혈족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안건조정위는 내일 다시 회의를 열고 참석위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면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조정위는 제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서 야당 의원들의 찬성만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건조정위에서 특별법이 처리되면 법안은 소위를 거치지 않고도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안위는 이번 주 내로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의 57%가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문가의 68%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그 이유로는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 유지 27%, 축소는 26%로 나타났습니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개편 관련 밀실 협의를 중단하고 국민 공론조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선거제 개편을 위해 전원위원회와 공론조사를 진행했지만 두 거대 양당이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좌초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당 협의체는 현재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밀실 협의를 중단하고 지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수 정당과 함께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발견해 조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치매 환자 수도 함께 늘고 있다며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학 원광대학교 병원 교수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 중에서 위험성이 높거나 치료가 가능한 환자군을 미리 선별해서 관리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치매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가 K-팝의 현재와 미래를 짚고 입법적 뒷받침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표 의원인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팝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홍보 효과가 커졌다며 국가 미래 전략으로서의 폭넓은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김태호 하이브 최고 운영 책임자는 지난해 초동 앨범 100만 장 이상 판매를 기록한 K-팝 아티스트가 2팀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8월까지 17팀이 기록했고 공연을 통한 막대한 경제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형 공연장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으며 연예인들이 소속사로부터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일명 이승기법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2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홍범도 지옥입니다.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두고 공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홍 장군이 과거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잡은 전력이 있다는 게 이유인데 국방부는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 부대를 추격하던 일본군을 봉오동 전투에서 격파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김좌진 장군이 이끈 청산리 전투에도 제1연대장으로 참가했습니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 때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21년엔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 가입과 소련군이 됐던 전력이 문제가 된 겁니다. 삼성 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생도들에게 공산주의자를 롤모델로 삼으란 소리인가라고 흉상 철거를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레닌을 방문해서 약소국의 독립, 대한민국의 독립을 도와줄 수 있느냐, 항일정 독립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논의를 했던 상대방이고 그분이 소련의 제복을 입게 된 것도 항일 독립투쟁의 또 효과적인 진전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정말 속아봐도 웃을 일 있다. 본인 스스로의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이종섭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고조되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해 여당 측에서조차 비판이 나오면서 고민이 더 깊어지는 추세입니다. 철진한 이념 논쟁으로 영웅을 2번 죽이는 신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을 하고 6.25 전쟁과 맞물려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전에 공산당 가입의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퇴출하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라고 비판했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할 거면 홍 장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추서한 건국 훈장을 폐지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업적은 인정하지만 소련 공산당 활동 이력이 있는 만큼 그의 흉상은 육군사관학교보다는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게 적절하다는 뜻을 밝혔고 여당에서도 철거가 아닌 이전의 문제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흉상들을 철거해서 치우겠다는 게 아니라 육사나 우리 군대의 취지에 맞게 북한과 맞서 싸우는데 기여하셨던 분들을 육사에서 기리고 항일 독립운동에서 공을 세우신 분들은 독립기념관에서 기리고 이렇게 좀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라는 게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잖아요. 흉상 이전 논란, 여당 일각에서도 이념 과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1 더하기 1은 100이라는 세력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이 논란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주장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힌 건데요. 지금 한국 정치가 과학과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아니라 자꾸 일방적이고 선전선동에 의한 정쟁으로 지나치게 흐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좌우의 날개로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도 일단은 바라보는 방향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건넸던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지향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유승민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미개한 국민이자 반국가 세력이 되는 것이냐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맞은 야당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나치 엄포를 주고 이런 세력들과는 협치할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하는 걸 보면 매우 극언이고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해서 나가야 되는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대파를 억누르고 하는 건 정수행 리더십에도 상당한 지장과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고 어민 수산업자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난리인데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딴 나라에 살고 계신가? 네, 오염수 문제를 비롯해서 야당을 향한 윤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나는 작심 어린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전국에서도 여야 관계가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여야가 오늘 1박 2일간의 연찬회와 워크숍을 각각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총선 전략과 오는 정기국회를 위한 결의문도 채택을 했는데요. 이제 7개월 남은 총선을 위해서 여야가 그 어느 때보다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그 내용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과 전화가 연결돼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란히 1박 2일간의 일정을 이제 여야가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결의문도 채택을 했고요. 그 민주당은 네네.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그 결의문의 핵심과 의미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실까요? 네, 여러 가지 8대 과제라고 하는데요. 결국엔 총선 승리를 위한 어떤 정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할 아젠다를 한 8대 과제로 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전, 사회적 재난 문제, 그리고 최근에 왜 문제가 됐던 최상병 사건에 대한 사건 조작, 그리고 잼버리 같은 국가 운영에 대해서 그 행사가 잘못된 부분의 문제,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 문제,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 패키지라든지 한반도 평화 균형 실리 외교,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 개혁해서요. 마지막 8대로는 이제 자기 개혁입니다. 결국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있어야지 우리가 민주당이 다시 신뢰를 받고 총선 승리로 할 수 있다. 즉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대안 제시를 하면서 성과 있는 정치, 국민들께 효능감 있는 정치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8대 과제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지하고 선언하고 끝이 아니고 이걸 행동화,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방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워크숍 자리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일부 의원 간의 의견 대립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비명계 서른 의원이 대표 거취 문제를 직접 압박을 했고 또 친명계 양경숙 의원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 네네. 체포동의안 표결 찬반 양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인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언론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궁금해하는 뉴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10월 당대표 사퇴설까지 이야기 나오고 지금 어떻게 검찰 소환 조사 시기까지 국민들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특히 이제 이것을
비명이나 반명의 관점이 아니고요. 결국엔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고 또 본인에게도 이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사 과정인 것인데요. 이 부분은 서론 의원은 비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심청처럼 인당수에 좀 희생을 해달라, 선당 후사를 해달라는 것이고, 양경숙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 그래서 정치 검찰에 대한 이런 행위에 있어서는 우리도 당대표가 가결, 즉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것의 고지고대로 이렇게 행위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다양한 그 의견을 표출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한 며칠 정도의 사이에서 좀 의원들 사이에 그리고 국민 여론, 특히 이제 당원들 사이에도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돼서 이제 시작일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수기한 끝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국방부 청사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공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야권과 여권의 일부 독립유공자 후손단체인 광복회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념 논쟁에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역사 논쟁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한 11시 정도에요. 전국 청년이 더불어민주당 주관에서 그 전쟁 기념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문제 자체는 그 육사에 관련된 이제 5분의 어떤 독립 영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집어서 홍범도 장군만 러시아 공화당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시라고 하죠. 독립군을 몰살시킨 데 관여했다는 이유를 역사학자도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방부 대변인이 나서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사에 흉상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여당 내 최고위원도 이게 역사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이고 이념을 넘어서 역사를 부정하는 사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홍범도 장군께서 1919년도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과 전 재산을 이렇게 바친 이런 분이신데 어떻게 불과 2년 만에 1921년도에 러시아군에 해서 자유시, 즉 독립군의 반대편에 섰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분이 194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10수년의 기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사학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반발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소련에 입국한 신고서를 보면 고려 독립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홍범도 장군 자체에 대한 어떤 역사관에 대한 무지도 있지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에 육사에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세우면서 이 부분을 좀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념을 가지고서 총선에 활용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개인 의견일 수 있다. 그래서 선을 명확하게 끊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역사관을 부정하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재현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두고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연자로 나선 김병준 고문이 대통령을
엄석대에 비유한 쓴소리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은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을 모시고 정치권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몇 달 전에 이제 그 출연을 하셨는데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뉴스를 하면서 네. 화면에서 이제 네. 대변인이 많이 이제 지켜보면서 근황을 이제 잘 봤는데 네. 관련한 정치권 이슈들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1박 2일 연찬회를 이제 마무리했고 결의문도 채택을 했고 본격적인 정기국회 이제 준비에 이제 돌입한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추진 또 가짜뉴스 선동 정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도 됐습니다. 이번 그 결의문에서 여당이 강조한 핵심 키워드 그리고 이제 어떤 걸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메시지도 같이 좀 들어볼까요? 네, 이미 뭐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금 나왔는데 저희 그 국민의힘 결의문의 핵심은 협치 그리고 민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많이 조성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산업계나 또 어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국민을 선동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민생에 제 역할을 다하겠다. 그리고 또 사실 그 민주당과의 협치를 저희가 기대를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은 저희는 뭐 가짜 뉴스나 괴담 이런 선동 정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되 경쟁을 좀 지양을 하고 이런 그 정치 공세에 대한 그 경쟁은 좀 지양을 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그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그 생산적인 어떤 입법 활동에 매진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할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국민이 더 나아지는 삶을 저희 그 여당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정부가 함께 협치해서 정말 그 도와서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찬에 그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민생과 협치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저희 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이 어제 그 연찬회에서 작심 발언도 했는데요. 네. 이념을 강조하면서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 이렇게 비판도 했고 또 야당이 1 더하기 1을 그 100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또 전 정부가 나라 살림을 거덜낼 뻔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자 야당은 통합을 저해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 작심 발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윤 대통령의 이런 말씀을 두고 너무 좀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뭐 그 대한민국의 그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지만은 그걸 떠나서 일단은 그 현실적인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무려 그 국가 부채가 400조 원이나 증가를 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가운데도 이 민주당이 그 과학과 사실에 기반한 그런 근거 있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선전선동 이런 정쟁으로 정치를 끌고 가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어제 작심을 하고 이제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전선동이라든지 이런 그 쓸데없는 정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물러날 수 없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와 의미를 담은 작심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전문가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각 사안마다 과학적 기반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성스럽게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야당의 그런 막무가내식 공격에 대해서는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이 어떤 그 저희의 그 이 아까운 정말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이런 그 시간과 또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는 중심을
잡아 나갈 것입니다. 네,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했다. 이게 강 앵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작심 발언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김병준 고문의 대통령을 이제 엄석대에 비유한 발언인데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부족한 채 윤심만 좇는 당의 모습이 대통령을 독재자로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취지의 발언이었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우리 대변인님은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게 이제 듣는 분의 어떤 느낌에 따라서 이제 좀 달리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김병준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당이 좀 더 대통령께 할 말은 하고, 할 말은 하고 어떤 정말 건전한 토론을 해서 좀 더 우리 국가가 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일그러진 영웅 소설로도 나왔었고 또 그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이 영화 속에 이 소설 속의 엄석대는 어떤 그 학폭 가해자고 독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쉬쉬하면서 묵과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열연했던 최민식 씨가 선생님으로 나왔죠. 네네, 선생님으로 나왔죠. 그래서 회초리랑 이제 매를 들고 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마 김병준 고문 역시도 바로 이 회초리와 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윤 대통령의 어떤 그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열정과 굉장히 진심 이런 뜨거움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어떤 철학이나 국정 운영 기조를 우리가 그 여당으로서 뒷받침을 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대통령과의 어떤 이심전심으로 또 혼연일체가 돼서 일심동체가 돼서 민생을 살피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찬회가 아마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사실 좀 1박 2일은 좀 짧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쉽습니다. 여기에 이 발언에는 또 대통령께도 또 할 말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건전한 토론 그리고 대통령께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또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떠한 정책 부분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총선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의 그 솔직한 어떤 개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로 또 이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국방부의 판단을 기대한다, 정부 입장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박정희 정부에서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장군을 부정하는 건 이건 여론 갈라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던데 이번 논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각각의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결론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방부의 이제 판단을 존중을 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의 그 무장 그 항일투쟁 공로는 인정을 하는데 이 독립기념관에서 기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영웅들은 기념관으로 또 육사에는 그 건학의 그 취지에 맞는 인물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기려야 할 인물을 그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적재적소에 그 재배치하는 그런 문제고 이 흉상 이전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무조건 우리가 철거하겠다 이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방부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로와 또 국민의 뜻을 잘 이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셔서 적절하게 좀 조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이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일정을 놓고 이 대표와 이제 검찰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검찰이 이제 다음 달 4일에 출석하라고 이제 통보를 했고 이 대표는 다음 달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없는 셋째 주에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제 검찰이 30일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이제 출석을 거부를 했고 이렇게 날짜를 미뤄서 국회 본회의가 없는 셋째 주 출석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이유 좀 어떻게 옆에서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 날짜를 정했으면 그날 가는 게 사실은 상식이잖아요. 네, 일반 분들은 또 그렇게 다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태도를 그 여러 군데에서 보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재명 대표는 그 야당의 정말 당 대표신데 왜 저렇게 그 상식을 벗어난 그런 상황을 항상 만드시나 좀 안타깝습니다. 이 소환 날짜를 조정을 할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은 이것이 그 중병에 걸렸거나 뭐 어떤 집에 그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날짜를 보통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대정부 질문이 있을 때 야당 대표가 나와서 질문에 답을 할 것도 아닌데 굳이 그 소환 일자를 조정을 하면서까지 반드시 그 자리에 또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의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장 청구 날짜를 비회기 기간 동안 해달라라는 그런 주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내 표결에 가면은 체포영장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당론으로 부결시키기 또 사실은 이제까지의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당함에 있어서 당내에서도 이제는 조금 그 좀 면구스러운 면이 있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 그 자신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그 본인의 스케줄에 맞는 날짜를 검찰에 밝힌 것은 역시 당대표답지 못한 어떤 그런 꼼수이다. 어떤 저희가 있다라고밖에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 취임 어제가 1년을 맞았는데 좀 민주당이 과거에 굉장히 그 좋은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를 후퇴시키는 그런 그 민주당의 어떤 추락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방탄의 1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당하다면 검찰 조사에 반드시 응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언론인으로 또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는 당의 대표 스피커로 활약을 하고 계신데 정말 이제 전담 대변인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에 이어서 김기현 캠프 수석 대변인 맡았다가 다시 그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다시 선임이 되셨는데 그만큼 이 정치권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총선이 이제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총선 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뭐 글쎄요. 일단 지금 7개월 남았는데요. 내년 4월이죠. 사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그런 기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제가 대변인 일 하는데 최선을 좀 다하고 있고요. 제가 뭐 어떤 일에 좀 집중을 하면은 또 이렇게 옆을 잘 못 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지금 여러 차례 대변인직을 이렇게 맡겨주셔서 당 지도부의 어떤 신뢰도 또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언론인들께서도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대변인 역할에 지금은 충실하고 뭐 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기고 또 우리가 이제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삭막한 대한민국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좀 어떤 분들은 좀 딱딱해 보인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또 굉장히 감성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을 좀 살려서 우리 그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정말 가장 저다운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의 그런 이 밟아가는 것들은 또 보면은 굉장히 좀 지루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래서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색깔로 국민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점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좀 응원을 해주시고요. 또 국회 방송도 많이 저를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엇보다 반갑네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있습니다. 그 수개월 전에 출연을 하셨을 때도 이제 총선 계획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답변도 현재 그 대변인직에 충실하겠다 같은 답변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지난번 출연 때보다도 생각이 더 좀 이렇게 정리가 많이 되셨구나 그 느낌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 의미,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날짜를 두고 신경전이 가열된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